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로 손주의 탄생입니다. 그 작은 손, 그 맑은 눈망울,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는 내가 봐줄게. 너희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는 분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손주 돌봄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63세 할머니, 골절로 입원한 67세 할아버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65세 어르신. 진료실에서 조금만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뒤에는 항상 손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주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이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60대 어르신들은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20대, 30대의 자녀를 키웠던 기억으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60대의 몸은 30대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넘으면 근육량은 매년 2%씩 감소하고 척추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며 관절은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젊었을 때처럼 손주를 돌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약 40%가 손주 돌봄 중 발생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는 60대 여성 환자의 절반 이상이 손주를 안다가 손주 밥을 챙기다가 다쳤다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부상 이후의 삶입니다. 한 번 다친 척추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골절 이후 만성 통증은 평생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이후로 손주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허리 다치고 나니까 이제는 손주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또 다칠까봐.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3가지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손주 돌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손주를 번쩍 들어올리는 그 순간 당신의 척추는 20년을 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위험한 동작. 손주가 울면서 달려옵니다. 혹은 할머니, 안아줘 하고 2 팔을 벌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어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30대, 40대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몸은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60대 척추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의학적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허리 주변 근육은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40대 때보다 35% 적은 근육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수분이 빠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부드럽던 스펀지가 딱딱한 고무처럼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뼈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의 척추에 10kg짜리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활의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실제 무게의 68배입니다. 10kg 아이를 들면 척추는 68kg의 압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순간적인 압력입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충격은 척추에 교통사고급 타격을 줍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0대가 손주를 허리 굽혀 들어 올리는 것은 마치 낡은 다리 위로 트럭을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63세 박수미 할머니 평소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4개월 손주가 우는 걸 보고 안아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MRI 결과는 디스크 파열. 수술 후에도 오래 걷기 어렵고 이제 손주를 보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68세 김영근 할아버지 손주와 놀이터에서 높이 하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급성 요추 염좌와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통증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일 전국의 병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들기에서 받아 안기로의 전환. 그렇다면 손주를 안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안전한 손주 안기 3원칙. 허리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유지합니다.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굽혀 아래로 내려간다. 허리를 숙이는 대신 무릎을 굽혀 몸 전체를 낮춥니다. 마치 스쿼트 자세를 취하듯이 말입니다. 아이를 내 몸 쪽으로 끌어안는다. 손을 멀리 뻗지 말고 아이를 내 몸 가까이 오게 한 뒤 품 안으로 끌어안듯이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과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 3주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게 아이를 안고도 허리가 안 아파요. 예전에는 안고 나면 항상 뻐근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안아도 괜찮아요.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손주 안기로 인한 척추 손상 위험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 손주밥 챙기느라 생기는 혈당 붕괴의 악순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어르신의 하루. 아침 7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주 생각이 납니다. 부엌으로 가서 손주 이유식을 만들거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과일을 깎습니다. 손주가 일어나면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가방 챙깁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니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돌려야 하고 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먹어야지. 그렇게 미룹니다. 오후 3시쯤 되면 갑자기 몸이 축 처집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없나 보다. 그런데 이것은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혈당입니다. 60대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의 변화. 젊었을 때는 한두 끼 거르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은 6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사를 거르면 혈당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혈당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닙니다.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저혈당이 만드는 위험한 연쇄 반응.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어지러움, 현기증, 집중력 저하, 손떨림, 식은땀, 짜증, 불안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실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낙상입니다. 저혈당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이를 안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0%는 심각한 골절을 입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약 30%입니다. 단순히 한 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질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67세 이미의 할머니 손주 이유식을 만들느라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오후 3시쯤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척추 12번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이후로 손주 돌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제 밥만 제때 먹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64세 최진실 할머니 손주 2명을 하루 종일 봐주느라 커피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손주를 안으려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혈당이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 2단계 혈당 안전 루틴. 1단계 손주보다 내가 먼저 아침 필수 식사 원칙.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 식사 준비 전에 반드시 본인 입에 먼저 음식을 넣으셔야 합니다.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추천 간단 아침 메뉴. 삶은 계란 2개, 우유 1컵, 바나나 반개, 견과류 1줌, 요거트 1통, 통곡물 시리얼, 치즈 3조각, 방울토마토.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2단계 3시간마다 간식 루틴. 혈당 급락 방지. 주방 눈에 잘 띄는 곳에 간식 바구니를 준비하세요. 견과류, 치즈, 요거트, 방울토마토 등을 넣어두고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간식을 챙겨 드십시오. 손주 간식 챙길 때 본인 것도 함께 챙기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꼭 기운이 빠지고 누워야 했는데 간식을 챙겨 먹으니까 저녁까지 버틸 수 있어요. 이 간단한 2가지 원칙만 지켜도 저혈당으로 인한 낙상 위험은 70% 이상 감소합니다. 3번째, 치명적 실수. 너무 많이 해주는 것이 관계를 망친다. 사랑과 희생의 경계. 3번째 실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가족관계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손주 돌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설렙니다. 자식들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서서히 당연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점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감정 노동의 무게. 의학적으로 감정 노동은 실제 육체 노동만큼이나 피로를 유발합니다. 손주 돌봄은 끊임없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신경 쓰고 기분을 맞춰주고 울면 달래고 짜증내면 참아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손주를 하루 3시간 이상 돌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의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피로, 불면증, 감정 기복, 우울감, 건망증이 나타납니다. 경계 없는 돌봄이 만드는 관계의 균열. 첫 번째, 균열. 당연시의 함정.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오늘은 못 봐라고 말하면 예상과 다른 반응이 돌아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손주와의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2번째, 균열. 육아 방식 갈등. 우리는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모들은 육아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 입장에서 우리의 조언은 때로 구시대적 간섭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열이 나자 마늘 구워서 먹이면 낫는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대답합니다. 선의로 한 말이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은 마찰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3번째, 균열.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 손주 돌봄에 모든 것을 쏟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고 취미 생활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3년, 5년이 지나면 문득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주가 조금 크면서 할머니를 덜 찾게 되면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손주만 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그냥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었구나. 건강한 경계 설정. 5가지 원칙. 원칙. 일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평일 오전 3시간은 봐줄 수 있지만 하루 종일은 어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원칙 2. 내 건강과 체력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볼 것 같아라고 표현하십시오. 원칙 3. 하루에 최소 1시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시간입니다. 원칙 4. 육아 방식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최종 결정은 너희가 해라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원칙 5.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한 휴식일을 정합니다. 그날은 손주 없는 나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손주 돌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질문 1. 손주를 매일 봐주는데 허리가 계속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대답. 네, 즉시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을 만해서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로 저림이 내려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하다면 이미 디스크나 척추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해결되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결과를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검사 결과 디스크가 좀 안 좋대. 당분간 손주 보는 시간을 줄여야겠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해합니다. 의사의 진단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질문 2. 며느리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섭섭해하거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대답.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말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며느리나 아들도 부모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만 부모가 말하지 않으니 모를 뿐입니다. 엄마는 괜찮으시겠지, 말씀 안 하시니까 별로 힘들지 않으신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사실만 전달하세요. 나쁜 얘 나 때문에 너희가 편하게 일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좋은 얘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그래서 손주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 예를 들면 오후 3시까지만 보고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하면 며느리나 아들도 훨씬 수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대화한 후에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 3. 손주를 안 보면 정말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대답.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계속 손주를 봐주시죠.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로 결정됩니다. 하루 종일 지쳐서 짜증내며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3시간이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손주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많이 났어요. 손주한테도 할머니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라고 자주 말했죠. 근데 일주일에 3일로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손주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같이 놀아주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손주도 이제는 할머니 집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손주는 할머니가 매일 있는 사람보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손주를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질문 4.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손주 보느라 시간이 없어요. 대답.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운동.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며 왕복 20분 걷기 무릎과 심폐 기능 강화. 손주와 함께 스쿼트 놀이 허벅지 근력 강화. 손주 낮잠 시간에 10분 스트레칭 허리 유연성 확보. 특히 스쿼트는 손주를 안전하게 앉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하루 10개씩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은 투자입니다. 하루 10분 운동하면 손주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6개월 후 허리 다쳐서 병원 신세지고 손주를 아예 못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질문 5. 손주가 둘인데 한 명만 봐주면 섭섭해할까요? 대답. 이것은 특히 첫째와 둘째 손주가 있을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 때는 매일 봤는데 둘째 때는 못 봐주면 미안하고 섭섭해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때 매일 봐줬다고 해서 둘째 때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첫째 때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면 둘째 때는 처음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첫째 때 매일 봐줬더니 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둘째는 일주일에 3일만 봐줄게. 그게 나도 건강하고 손주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설령 처음에 섭섭해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손주도 오래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핵심 정리 전문가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 이 5가지 질문의 공통된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손주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70대, 80대를 지키는 선택.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주를 번쩍 들어올리는 방식은 60대 척추에 교통사고급 충격을 줍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을 구부려 받아 앉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손주 밥 챙긴다고 내 밥을 거르는 습관은 저혈당, 낙상, 골절로 이어집니다. 손주 식사 전에 내 입으로 먼저 한 숟갈, 3시간마다 간식을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너무 많이, 너무 오래 관여하면 당연한 노동이 되고 관계는 틀어집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내 건강과 내 시간을 지키십시오. 손주 돌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마음이 상하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이 당신의 돌봄 방식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방법은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당신의 남은 20년, 30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